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04페이지예요. 자, 204페이지는 5절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소개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 설명들이 앞서서 우리가 평균부산 결정법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보시면 이번 챕터 평균부산 결정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 설명드리니까 설명을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평균부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도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통계적 기법이에요. 기법인데 먼저 수익률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참 정규 분포한다 가정하에서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요. 다음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뭘로부터 구하는 겁니까?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죠.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산 표준 편차 이로부터 뭘 구하는 겁니까? 위험을 구한다. 주로 표준 편차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좀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고요. 분산 표준 편차부터 위험을 구해서 결국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의사결정 내리는 통계적 기법이 바로 평균부산 결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평균부산 결정법 여기서 의사결정 내기 위해서 고려하는 표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고려합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고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A라는 하나의 투자안이 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률 관계를 고려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투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투자했을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때 활용된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평균부산 결정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은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투자는 기대 수익 10%고요. 표준 편차 2%입니다. B 투자는 기대 수익 10%고 표준 편차 3%다라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이제 딱 고려한 건 두 가지예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 이 두 가지만 고려해서 우리가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자. 이걸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잖아요.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위험이 적은 A를 우리가 선택했죠. 이 같은 선택 기법이 바로 뭡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해서 하나를 선택해보자. 평균부산 결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평균 결정법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A 선택했죠? 이처럼 기대 수익이 동일한 경우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유형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 위험 회피형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평균부산 결정법 여기까지서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A라는 이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 그리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B라는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안에 예상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다는 이야기. 이를 통해서 계산으로 구한 수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중평에서 구하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현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확률이 있죠.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확률에다가 이 같은 상황 하에서의 예상 수익률이 있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에서 확률의 예상 수익률을 곱해주고 이를 모두 더한 값이 바로 뭡니까? 개별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령만 잘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별 표현의 기대 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발생할 확률이 있다.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의 예상 수익을 곱하고 어때? 모두 더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제가 이 기호를 적어드렸어요. 자, 이 기호도 여러분이 읽을 때는 시그마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시그마. 그리고 이건 무슨 것인가? 모두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 썸 모두 더한다 이런 의미의 썸 탄다 이게 아니라 썸 모두 더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저희들이 이제 이 기호도 어떻게 읽었습니까? 시그마 이렇게 읽었죠? 시그마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같은 시그마예요. 근데 이건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 이 차이예요. 그렇죠?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네. 대문자 시그마는 뭡니까? 모두 더한다 썸. 소문자 시그마는 뭡니까? 표준 편차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 예상 수익을 곱해서 때 모두 더한 값이 바로 이제 자 개별 턴의 기대 수익이 되겠다 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개별 턴의 기대 수익을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재는 이 사례가 없어요. 이 사례가 없는데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30페이지. 자, 230페이지 3번 문제가 들어있지요. 3번 문제. 예, 이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봅시다. 자,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경쟁력 조건에 추정된 수익률 예상치가 아래와 같이 할 때 기대 수익률은 결국 아파트 투자 사업이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지요. 자,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 봅시다. 자, 경쟁력 변수가 있죠. 자, 비관적이다. 라는 겁니다. 비관적. 다음은 정상적. 그리고 낙관적이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발생할 확률이 주어져 있지요. 확률이 주어져 있다. 몇 프로입니까? 20%. 다음은 60%. 다음은 그까지 안 부르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이제 그게 보니까 예상 수익률이 나와 있죠. 예, 예상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은 4%, 8%, 13% 부르신 분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합격하시면 자꾸 부르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가정하에서 우리가 개별전의 기대수를 구하자는 겁니다. 자, 기대수를 어떻게 본다 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할 확률이 있다 그랬죠. 확률. 여기다가 이때 예상 수익률 어떻습니까? 곱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곱하고 1 모두 더한 값이다. 이 생각이 됐죠? 그러면 이제 자, 비관적 확률 20%, 이때 예상수 4%니까 이걸 곱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상자 확률 60%, 수익률 4%니까 8%니까 이걸 곱해 준다. 곱해서 나온 값들이 있더란 이야기야. 이 나온 값들을 어떻습니까? 모두 더하면 개별턴의 기대수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이것도 어때? 이제 하나씩 전부 다 계산해서 적어놓고 다 더하면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비법으로 메모리 기능 활용해서 한 방에 끝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메모리 기능 우리 많이 활용했었죠? 같이 또 계산해보시죠. 항상 메모리 기능 활용할 때는 먼저 뭐 한다 그랬습니까? MC 또는 MRC 이걸 누른다 그랬습니다. 누른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 값 계산하고 이 값 계산하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걸 모두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로 기억 시작했죠? M 플러스 누르시면 되겠죠. 다음 이 값 계산하고 역시 더해주는 거니까 뭘 누르면 되겠어요? M 플러스 누르시면 되겠죠? 다음 이 값 계산하고 역시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니까 어때? M 플러스 누르자. 그럼 마지막까지 이걸 눌러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살펴보자. 뭡니까? MR 또는 MRC 이걸 누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MC 몇 번 눌러버리세요. MC 몇 번 누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04 M 플러스 .6 곱하기 .08 M 플러스 .2 곱하기 .13 M 플러스